11월 17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94% 상승한 4089.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4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3% 상승한 902.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8종목, 코스닥에서는 3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로킷헬스케어 한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하이퍼코퍼레이션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4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PCB 테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AI 칩의 감가상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가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이 구매한 AI 칩을 최대 6년간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실제 사용 기간은 훨씬 적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화 빅쇼트의 모델이 된 마이클 버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꼼수를 써서 회계상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최근 AI 기술주들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왔던 만큼 금요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 일부를 회복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지난주 금요일 밤 나스닥 지수는 0.1%의 상승세로 마감했고 S&P 지수는 0.05% 하락, 그리고 다우지수도 0.6%의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최근 낙폭이 깊었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어요. 현지 시간으로 19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메모리칩 일부 제품의 공급 가격을 최대 60% 인상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메모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그룹은 국내 공장과 연구개발에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하는 등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SK그룹과 현대차그룹, LG그룹과 HD현대도 향후 5년간 수조 원에서 수백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크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성능평가를 통과하며 올해 안으로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입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HBM 검사장비 모델에 대한 4분기 추가 수주를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PCB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코리아 서키트와 이수페타시스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13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대신증권은 코리아 서키트가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1만 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2,150원입니다. 한편 이수페타시스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25% 증가한 58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키움증권은 이수페타시스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3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 소식에 바이오 테마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지난주 공시를 통해 미국 일라이릴리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라이릴리를 대상으로 22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그 밖에도 지난주 한미 간의 관세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가 발표된 가운데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이는 유럽연합 및 일본과 동일한 최애국 수준의 대우로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로킷헬스케어는 언론을 통해 동결 경화 방식이 적용된 바이오 프린터에 대한 중국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특허로 로킷헬스케어는 세계 최대 당뇨병 환자 보유국인 중국에서 관련 지적재산권과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젠큐릭스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축소된 마이너스 4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 기대감을 잇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3번 여행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2주 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공격을 진행하는 것은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과 중국 간의 외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국민들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중국 국유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취소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여행 관련주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서부 T&D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1% 증가한 212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3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그린강학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린강학은 초정밀 광학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해당 시스템은 방산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우주항공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린강학은 장중 최고 243%까지 상승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42%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스펙합병 방식으로 신규 상장한 알트는 하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알트는 키즈폰과 시니어폰 등의 모바일 기기와 셋톱박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수화학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63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체조직 이식제 기업인 한스바이오메드와 LNC바이오가 상승했는데요. LNC바이오가 3분기 후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스바이오메드도 실적 기대감을 입으며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LNC바이오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52% 증가한 2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재생치료제인 리투오의 공급 시장이 확장되면서 매출이 성장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휴리메이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휴리메이텍은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1억 7천만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미 간의 관세 협의 내용인 팩트시트가 발표된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된다고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비나텍은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2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비나텍의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됐음을 확인했다며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비나텍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52,300원입니다. 이어서 ELP도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2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텔레콤은 감자 결정에 따라 10월 말부터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인데요. 최근 거래가 재개된 가운데 차입금 상환과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 현대차증권의 지분 전량을 340억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분 예정일은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스피어를 비롯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11월 27일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우주항공 기업들이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는 516kg의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부탑재 위성 12기를 싣고 출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대양전기공업을 비롯한 조선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국내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 국내 조선사들의 함정 기술력을 확인하고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려졌어요. 특히 HD 현대미포는 오늘 공시를 통해 오세아니아 소재의 선사와 2,19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건조에 대한 계약으로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4.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조선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대양전기공업은 3분기 호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65% 증가한 77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보다 30%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어서 나이스정보통신은 지난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82% 증가한 177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는 추정치보다 6%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 NH투자증권은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한 목표 주가를 2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5,700원입니다. 다음으로 링크솔루션은 지난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줄어든 마이너스 1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하나증권은 국내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파운드리 사업이 가시화된 만큼 링크솔루션이 내년에 주목해야 할 핵심 업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빗셈전자는 3분기 호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03% 증가한 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오토엔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습니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은 지난주 금요일날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쌍방울 그룹 계열사들이 오늘부터 상장 폐지로 인한 정리 매매에 들어간 가운데 관리 종목인 하이퍼코퍼레이션도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은 지난주 AI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NK,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파미셀, 4위는 에이프로젠, 5위는 웅진, 6위는 이수화학, 7위는 삼영, 8위는 하이닉스, 9위는 한국전력, 10위는 호성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파미셀과 이수화학입니다. 파미셀은 최근 두산그룹과 전자소재용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두산이 엔비디아와 전자비지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파미셀이 수혜 기대감을 잇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수화학은 3분기 호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트, 2위는 휴리메이텍, 3위는 퓨처코어, 4위는 이뮨온시아, 5위는 제형솔루텍, 6위는 그린광학, 7위는 한국BNC, 8위는 그린생명과학, 9위는 휴림로봇, 10위는 고영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휴리메이텍과 그린광학입니다. 휴리메이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그린광학은 신규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이수페타시스, 4위는 셀트리온,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파미셀,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한국전력, 9위는 한국항공우주, 10위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파미셀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PCB 기업이자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미셀은 반도체 관련 기사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ABL바이오, 2위는 그린광학,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로킷헬스케어, 5위는 에코프로, 6위는 큐리오시스, 7위는 리가켄바이오, 8위는 이뮨온시아, 9위는 심텍, 10위는 고영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그린광학, 로킷헬스케어, 심텍입니다. 그린광학은 신규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으며 로킷헬스케어는 동결경화 바이오 프린터 원천 기술에 대한 중국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심텍은 PCB 기업입니다.